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지금 사망한 사례가 13건이 나왔습니다. 13분이 사망하셨는데 그 당국이 백신과의 그 인과성 좀 조사를 했는데 인과관계 없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냈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자문위원인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먼저 그 13분 사망한 것 가운데 그 8분은 이제 인과성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잠정적으로? 네, 이제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있다고 증명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이제 사망할 만한 이유와 근거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백신 접종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능한 원인을 소거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인데요. 먼저 백신의 이상 반응 중에서 사인이 될 만한 게 없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게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또 길랑바레 증후군이나 다른 알려진 원인에 대해서도 배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른 유력한 원인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거가 다 끝나고 나면 부검을 통해서 다른 또 확실한 사인이 없는지 또 찾아보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이 모두 각 증상과 질병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지자체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1차로 제시를 하고 이걸 다시 중앙에서 다시 심의한 형태인데요. 역학조사관도 참여하고 법의학자도 참여하고 이제 알레르기내과, 면역학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를 하는데 그 이제 회의에서 정말 이제 백신과 인과관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부검까지 하는 거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이 인과 관계를 지금 이제 조사를 해 보는 건데 뭐 지금까지 잠정 결론은 나온 게 없다. 근데 이게 보니까 해외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사망자는 상당히 많았는데 접종 이후에 그렇죠? 결국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접종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접종 후에 사망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과 영국도 우리나라랑 동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독립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부검을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있는데 약 2천 건 정도 사망 신고건이 있었고요. 전부 다 조사해본 결과 백신과 인과관계는 좀 떨어진다 이런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과성은 없는데 접종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접종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좀 사망하신 분들이요 거의 대부분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기저질환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질병이 그럼 악화돼서 사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기저질환의 아주 작은 악화가 사망에 연관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데 이게 정말 대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평소 지병 정도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여명이 얼마 안 남으셨다거나 아니면 당장 급성 질환이 진행 중인 분들은 접종 대상 자체가 아니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백신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거든요. 이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뭐 과거에 암이 있으셨던 분 정도가 이제 기저질환자가 악화돼서 사망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까지 사망 신고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제 위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사도 있는데 가장 확정적인 것은 백신 접종하기 전에 요양병원에서 보고되는 사망 건수와 백신 접종하고 나서 요양병원들에서 보고되는 사망 건수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접종 후에 사망률이 증가했다면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질환과 백신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런 사망률 증가가 관찰이 되지 않으면 그런 작은 가능성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관계를 따질 때 뭐 인과성 따지기도 하고 또 연관성 따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저질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접종 이전과 이후의 어떤 사망률 이런 걸 비교해서 일단 그것부터 봐야 되겠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망률을 관찰하는 데는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관찰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언론의 속보나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으신데 전문가들이 이런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이 답답하신 면은 있으시겠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전에 그 독감 접종 받으신 분들도 이제 돌아가신 게 좀 상당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비슷한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저 말씀하신 그 아나필락시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의심 신고가 좀 그래도 좀 아주 많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의심 신고가 약 10여 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조사 중인 사안이고요. 아무래도 사망 신고건이 중대하다 보니까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평가도 진행 중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결론이 완전히 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런데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백신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게 잘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한다면 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단순 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를 구별하는 것인데 요거는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 알레르기 정도는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나필락시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10만 명 접종하면 한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거보다는 조금 낫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지인들 가운데 뭐 저 의료진 가운데 보면 그 이미 접종 받은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화이자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뭐 경험들 나누는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은 더 많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결국은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모두 2회 접종을 전제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1회 접종보다 2회 접종에서 더 불편하시다는 의견이 많으시고요. 그렇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이 2회 접종보다 더 불편하다 이런 보고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종류별로 다르군요. 그러니까 1회 때 아스트라제네카는 더 좀 그게 많고 화이자는 2차 때 더 나타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중요한 그 아나필락시스 증상은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 접종할 때 현장에서. 네, 결국은 현장에서 30분 정도 관찰하시면 아나필락시스의 거의 95% 이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늦어도 1시간 정도에는 대부분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귀가하시면서 나타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입술이 좀 부풀어 오르신다거나 숨쉬기 힘드신다거나 발진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이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9 신고를 하시거나 해서 응급실로 내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보이면 나타나면 119 얼른 전화해서 빨리 응급 조치 받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경 청장이 뭐 이상 반응, 뭐 두통, 발열, 근육통 이런 경우에는 뭐 해열제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이제 해열제는 접종 전에 드시는 것과 접종 후에 드시는 걸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아프다는 인식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접종 전에 미리 진통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면역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접종하시고 나서 드시는 것은 저는 특별히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많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타이레놀 계통으로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타이레놀 계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역 체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이부브로펜 같은 브루펜이라고 하는 그런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면역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지만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이레놀로 드시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자꾸 사망 보고 나오고 그러니까 접종하시기 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준비하는 것 가운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혹시 모르니까 뭐 그런 이상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그 전에 뭐 면역력을 좀 기르기 위한 어떤 운동이라든지 해서 자기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접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특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은 반드시 컨디션이 좋은 날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근데 그런 준비보다는 발열이나 피곤함, 통증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접종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예. 만약에 발열 같은 게 있으시면 잠시 미루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발열이 있는 상태에서 접종을 하시면 그 뒤에 열이 있으시더라도 이게 이상 반응인지 아니면 원래 있는 것 때문에 발열이 나는 건지 구별이 힘들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재훈 교수님하고 이제 백신 접종 상황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그 채팅창에요. 그 청취자분께서 연주공님이라는 청취자신데 정 교수님은 아스트라제네카 혹시 백신 맞으셨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고요. 그래요?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접종 대상자 맞네요.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거 보류했다가 오늘 아마 결정을 하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결국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논란이 우선 안전성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효과성에 대한 것인데 안전성이 65세 이상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건데 영국에서는 이제 몇만 명짜리 임상시험이 아니고 수백만 명짜리 효과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한 근거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이고요. 1회 접종만 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입원 예방에 있어서는 거의 90%대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효과가 고연령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접종을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분들도 정재훈 교수님 같은 비슷한 의견을 내실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정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도 사실 그동안 65세 미만은 아직 보류한 거는 사실 안전성이 아니고 효과성 때문에 보류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맞을 수 있으면 다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국민 불안 그래도 여전히 있는데 어떤 말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반성인데요. 저희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의사소통 방법에 문제가 좀 많고요. 국민들에게 안심할 만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의 역할과 의무, 그다음에 그동안 받아온 교육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명확한 대답을 드리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사를 계속 이제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의 논란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일어난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런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전문가들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의도라는 게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믿어주시고 접종 많은 분들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얘기 들었습니다.